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구 갑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와 선거법 개정이라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표심의 향방을 더욱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마련인데요.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4월 15일 의미 있는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고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사하구 갑 선거구에는 당리동, 괴정 1동에서 4동, 그리고 하단 1, 2동이 속해 있는데요. 각 후보들이 사하구를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척수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총 4번의 공통 질문, 2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의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인호 후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저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낙후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 사람인가, 누가 더 적임자냐를 놓고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하단 녹산선, 제2대디터널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을 기초에 올려놨습니다. 만약 재선 의원이 된다면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시키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주차장의 설치, 또 에덴공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 사업이 확정된 성악산 치유의 센터, 개정천 생태하천복원, 도시재생, 생태도서관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저 최인호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예산 3조 시대를 열어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 역시 최인호다 하는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척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문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습니다. 지난해 사하구에서 문을 닫은 식당만 226곳, 금년 3개월 동안 벌써 47곳의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국 사태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수 야당 미래통합당 후보 저 김척수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척수 후보, 최인호 후보 순으로 듣겠고요. 질문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께서는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조달 방법, 그리고 임기 중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척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의 핵심 공약인 서부산 터널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 터널은 제가 2010년 시의원 출마할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고 2017년 설립된 민간기구인 서부산 10만 추진본부에도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능하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부산 터널의 필요성을 교통체증의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사가 서부산의 중심도시, 관광 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부산 터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산의 관광객을 아름다운 사로 오게 하고 얼숙도 공원과 철새도로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자연관광도시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괴정과 당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 서부산 터널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공항 신항만, 국제신도시와 원활한 소통 등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의 원도심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 터널은 사하 주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꼭 필요한 터널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괴정 클럽호텔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총 길이 2.6km, 왕복 4차선으로 예산은 2,204억이 네, 자, 김 후보님, 2분에 주어진 시간 모두 경과되었고요. 다음 최인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서부산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사안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2대 터널, 서부산 터널을 조기에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시키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한 일은 2017년도에 부산시 중장기 도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연말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국토부의 혼잡도로 지정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부산시 핵심 실무자에게 여러 사업들이 많겠지만 부산에서 이 서부산 터널 제2대 터널이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득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올 하반기에 5년마다 있는 혼잡도로 지정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혼잡도로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건설 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대 터널은 올해 혼잡도로 지정을 받고 바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국비를 따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단 녹산선의 건설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인 하단 사상간 도시철도 2023년 초에 반드시 완공을 하고 이어서 하단에서 녹산까지 가는 이 도시철도를 반드시 임기 중에 착공시키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국가 사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이 대형 국책 사업을 올 상반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서 국가 사업화하고 올 정기국회 때 설계 비용 50억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서 3년 안에 반드시 착공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이지만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4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상호 토론은 최인호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 후보는 수고 많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는 석사가 계시는데 예. 이번 총선 때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플랜카드나 또 명함에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예.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박사 수료거든요. 바빠서 논문을 못 써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3년 안에 예. 3년 만에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논문까지 쓰고 또 공부만 하신 게 아니고 정치도 저하고 같이 하셨고 사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부를 평소에 그리 잘하십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조금 모아서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이례적으로 빨리 받았을 뿐만 아니고 아마 그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예. 논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학자들이 예. 도서관에서 논문을 좀 구해보려니까 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비공개는 논문을 저술한 사람만이 예.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실제 그 뒤에 제가 일상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역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논문이 비공개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개로 되었는지 그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들, 비공개된 내용들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그때 몰랐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비공개는 그냥 도서관에 비춰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고 예. 비공개라는 것은 본인이 논문을 적은 김 후보께서 직접 그 요청을 안 하면 비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 물론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일상으로 들어 뭐 최 후보님이나 저나 정치에 아니 대한 말고 제가 내용들 질문 드리는 바쁘니까 것은 그렇죠. 예. 박사 논문을 예. 저도 석사인데 각 도서관에 다 이렇게 배포를 했거든요. 예. 당연히 박사 논문이니까 여러 곳에 국립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이나 또 각 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를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그 이제 논문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그걸 그런 기억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제가 바로 제가 오늘 나가면 제가 공개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저도 밤샘을 공부를 했습니다. 밤샘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그 질문 답변 예, 이제 예, 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도서관 빨리 공개해 주시고 예, 예. 바로 내일이라도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들어가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에서 자꾸 크게 보도됐는데 예. 우리 그 후보님의 청년위원장 캠프의 청년위원장이 지난주에 예. 젊은 청년들을 한 40-50명을 모아놓고 예. 식사와 술을 제공하면서 예. 지지 운동을 펼쳤다. 예. 그래서 불법 선거운동, 부정 선거운동이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측의 해명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전혀 우리와는 무관하다. 예. 그런데 청년위원장인데 무관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예. 또 그 이제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거 의혹을 받는 분이 30대 초반에 관광버스 기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50만, 100만 원으로 추정되는 큰 돈을 자신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삼자 기부 행위를 넘어서 후보 측에 직접 기부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당협위원장이 된 지가 얼마 전에 됐었고 그리고 청년위원장을 말씀하시는데 청년위원장은 2, 3일 전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주셨죠. 그러니까 2, 3일 그 전에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시는 사이지요. 아니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 행사에 참석을 중요한 해야 내용 자,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4분의 시간 모두 경과했고요. 필요하다면 김촉수 후보 발언 시간에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촉수 후보가 4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십시오. 예, 최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잠깐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위원회, 청년조직이라는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앞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없어요. 임명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없어서 이제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저기도 말씀하시는 뭐 20 며칠인가 하여튼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그 비 오는 날 이후에 청년 쪽에 지금 임명장을 줬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이해 말씀해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예. 물론 뭐 후보께서 해명을 하셨지만 예. 그날은 비가 엄청 왔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주도권이 아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거 한마디만 저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식당만 들린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식당, 뒤에 있는 식당 한 20군데 식당을 제가 다 들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10군데라고 했거든요. 하시는데 오늘 또 20군데를 하시고.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래 그 샘트 상가의 식당이 몇십 군데 되지 않습니까?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몇십 군데를 제가 다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임명장을 됐습니다. 주신다면 자, 그 전에 됐습니다. 아시는 사이라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권이 야심차게 발표한 핵심적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인 건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을 향상시켜가지고 경제성장을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또한 그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소득을 향상시켜가지고 토끼 2마리를 한꺼번에 잡겠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이고 그리고 복지정책이면 복지정책이지, 어떻게 경제정책에 복지정책을 섞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인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한 결과에 저소득층의 삶이 좋아지고 지금 국민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었습니다. 근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일부만 충족이 되고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자영업자의 그 고충을 가중시킨다든지 또 제조업체도 임금이 상승해서 상당히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악영향 실제 미쳤죠, 그죠? 그게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었지만 그것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인상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많은 그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올해는 최저임금이 최소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때도 됐습니다. 쓴소리도 예, 제가 많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정책이 실패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국민 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키고 수출은 줄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하락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 청년이나 서민들의 취업률은 이렇게 바닥을 친 거는 저도 아마 답변할 내용을 기회를 한번 잘 주셔야죠. 아실 것입니다. 예. 그 이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힘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까지 이렇게 겹쳐서 서민에게는 아주 절망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업에는 공장도 답변할 거의 기회를 좀 없고 주시고 하십시오. 공장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 마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이제 감염병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주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향후 이러한 감염병에 대응하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 질문은 김척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분 30초입니다. 예, 2003년 사스, 2009년 시종플루스, 2015년 메르스가 공교롭게도 6년 주기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5년 주기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죠.
이것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또 내용이고, 또한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콜레라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질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더욱더 중요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지 못한 이 정부, 사태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중국에 공급함으로써 마스크 대란을 일으킨 이 정부, 의료진과 감염 학회가 해외 입국자를 강력하게 법적, 제도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넉장 대응으로서 300여 명의 해외 입국자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그런 이유는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적인 노력,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경, 자발적인 국민의 높은 의식 때문이지 결코 정부가 잘했으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 예방 대책으로서는 감염병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하며,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서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최인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제든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다른 강한 바이러스가 또 우리 사회, 온 세계를 또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사하구에 하단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며칠 동안 노심초사했습니다. 혹시나 대구처럼 우리 이 지역 사회에도 확산이 될까 싶어서 너무너무 초조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과 잘 협의해서 적극적인 교회 폐쇄 조치, 또 관련 시설들도 적극적으로 강제 폐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 사태가 그렇게 확산이 된 것은 이 감염 조사에 대해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는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거나 일종의 감염 그 검사 자체에 대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이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이런 건데, 이 정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마스크 대란이라 할 정도로 정말로 이 초유의 사태에서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서는데, 정말 저도 마스크를 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마스크 대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약 일주일에 100만 장은 언제든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상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350만 인구의 부산시 같으면 1000만 장을 일주일에 언제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마스크 공장을 부산시가 직영을 하고, 평상시에는 수익을 내더라도 이렇게 비상시기에는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마스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은 부산시가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마스크 공장을 공익적 성격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이 감염병 관련 대책에 대해서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총 1분 30초를 드리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또 답변은 1분 안에 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호 비방이나 허위 사실 또 원색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인호 후보가 김척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아까 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예, 말씀을 청년위원장을 그 몰랐다 하고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정치를 하고 지역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지만 예. 청년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선거 캠프나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위원장 임명장을 주는 거에는 그 전에 차로 한잔 아니 지금 한다든지 지금 말씀을 청년위원장으로 언제 임명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그 페이스북에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예. 지금 대납을 했다는 분이 이모 자, 씨거든요. 일단 말씀 끊겠습니다. 30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한 그 가지 의혹에 말씀드리고 대해서 싶은 이야기를 것은 해주십시오. 자, 최 의원님. 청년위원장이라는 저 직책은 저희 캠프에는 없습니다. 그럼 전혀 그분을 진짜 면식이 전혀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안 했습니다. 말고 그 청년위원장 진짜 모르는 전혀 게 모릅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거 사실입니다.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 진짜 후보님 잠시 면식이 말씀 사실입니다.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만약 자, 맞으시면 김 후보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주제는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에 대한 보충 토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김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그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최 후보께 혹시 전화번호 중에 112라는 걸 아시죠? 긴급전화라는 내용을 아시죠? 그러면은 1366이나 아니면 1339는 어떤 전화번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긴급 재난관이나 뭐 비상연락 그런 걸로 알고 뭐 그런 거 비싼 거는 알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요즘에 코로나로 자,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김척수 후보가 최인호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30초고 답변 1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드렸던 이제 주제가 예.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에 관해서 추가 질문과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전화번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339라는 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질병 이외에 지금 136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1366은 무슨 전화번호죠? 그것도 긴급 재난과 관련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세요. 요즘에 이렇게 M방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한교안 대표님이 좀 실수하셨죠. 1366에 대한 그 내용들은 여성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참고로 유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화는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미성년 폭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로서 요즘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런 지경에서 이 성폭력이나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감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후보자 보충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당초 제가 드렸던 주제와는 다소 벗어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사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과 전국의 평균 고용률 격차는 3.8%에서 5%까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지역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고요. 먼저 최인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모든 현재의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가 4월 달부터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 거 무상으로 그거는 시적절했다 생각합니다. 또 정부도 5월 달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생계 지원 그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지원의 과정에서 저는 시행착오 또는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기준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50% 국민에게 드릴 거냐 60% 70%냐 이런 걸 놓고 또 100%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70%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난의 등급이나 재난의 범위에 따라서 그 지급의 기준과 지급의 액수의 규모도 좀 미리 준비되고 그 과정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합의, 국민들의 합의가 된 속에서 정말로 강범위한 비상 A급 이런 사태다 하면은 또 액수가 더 많이 지급되고 더 많은 범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제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1% 수준인데 앞으로는 3% 수준까지 상향을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사태가 온다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하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듭니다만은 중앙정부가 지금 재난 생계비 지원 이렇게 10% 내라는 것은 저는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 내는 대신에 5만 원의 생계비 지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하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척수 후보께도 2분 30초 드립니다. 예.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견제하고 비판한 이런 국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소명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 기본 소득과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부산시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나 향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80% 이상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머지않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에서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가게 유지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신속하게 대출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대출금이 가게 임대료를 대부분 이렇게 사용된다면 부채만 늘어나는 현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임대료를 50% 이상 아니면은 그에 대한 감액을 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선심서듯 지금의 사태를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 방편적 정책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 이후에 대한민국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정부가 그리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으로 한국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30초 넘어가면 제가 끊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척수 후보가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조금 전에 그 질문 사항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 최 후보께 다른 간단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거의 매일 현수막을 붙여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최 후보를 보고 프랜카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4년 동안에 과연 몇 개 정도 붙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 그 비용은 어디서 났는지, 혹시 후원금으로 그것도 최 후보의 이런 홍보를 한 것도 아닌지, 이런 시간 생각이 경과했습니다. 듭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플랜카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예. 의정 보고서도 제가 21호나 발행을 했습니다. 예. 플랜카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21호 의정 보고서를 다 일일이 발로 뛰면서 나눠줬고요. 예. 그런데 의정 보고서는 잘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잘 안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플랜카드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예. 제가 이제 정치 후원금 속에서 네. 의정 보고서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부분에 관계되는 또 홍보 비용의 일환인데, 그렇게 다른 의정 보고서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성비가 높죠.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큽니다. 브랜카드 많이 때라 했죠. 뭐 한 번씩 권고하면 우리가 다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다 따랐죠. 따랐어요. 뗐다가 또 새로운 거 걸고. 자,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최인호 후보가 김척수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방금 그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늘린다든지 또 일부는 또 면제가 필요한 건 하자. 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 공감하시라 보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재난관리기금을 상향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부산시의 지원은 어찌 보면 급한 불을 당장 좀 끄자는 성격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을 저는 아까 3%로 상향하자 했는데, 이런 기금들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으면 다른 기금이라도 해서 저는 획기적으로 좀 모아갖고 이런 비상 시기에는 생계비 지원을 근본적으로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사하에 국한돼서 얘기를 보면 생계비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나고 있던 이런 실정이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한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갖다가 지금 신경을 써야 질문입니다. 공감은 하시지? 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과 관련된 특별 기금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오면은 제일 직격탄과 어려움을 갖는 게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예, 같이 한 노력을 하시죠. 네. 자, 공통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김척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4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9월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를 아시지요?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후보자 정보를 보니까 최인 후보자께서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시대요. 국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일명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7일에 통과되어 가지고 2019년 6월 25일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께서는 이
이 두 법안 모두 찬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법은 다 윤창호법 당연히 찬성해요. 찬성 당연히 했고 예. 또 그다음에 도로교통 개정안도 찬성하셨습니다. 도로교통 개정 폐지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도로교통과 업데이트죠. 관련된 그게 업데이트된 많았어요. 내용들에 지금 그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예. 지금 국회 일단 회력을 질문을 좀 요약해주세요. 보니까 예, 특가법 개정은 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특가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불참을 하셨어요. 표결 불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표결 불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그래서 기억을 한번 그거는 뭐 뜯어보시고 제가 기억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억을 한번 뜯어보시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살펴봅시다. 예. 그런데 윤창호 법은 제가 이제 윤창호 법을 제 손으로 예. 찬성을 하면서 물론 20년 전에 예. 일이지만 예.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예. 또 벌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윤창호 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했고. 야, 이제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절대 되지 않도록 다음에 같이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예. 30조는 보장해 주셔야죠. 아, 그래요? 예. 예. 윤창호법이 통과되던 2018년 12월 7일에 처법기사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이렇게 불참한 이런 내용들 중에 공교롭게도 그날 바로 최후의 페이스북에 주한 중국 대사의 강연장에 이렇게 건배하는 내용들이 그날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 주한 중국 대사의 강연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보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윤창호 법을 표기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안 한 그날, 예. 혹시라도 이제 이 그래서- 표결에 이 표결에 참석을 불참한 날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묻는 이유가 윤창호라는 분이 부산 출신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최 의원님은 또 부산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여쭈보는 내용들이죠. 뭐 특별히 다른 뜻은 아니고 그래서 답변할 그에 대한 기회를 좀 내용들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주한 중국 대사는 예. 평소에 친분이 있고 또 예. 의원들도 의원 외교를 하는 측면에서 예.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의 대사가 초청하면은 예. 저 혼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예. 특히 저는 이 중국 관련 그 우호 친선 협회에 제가 회원이고 예. 야당 의원들도 정종석 중요한 의원이라든지 내용은 그보다 아니, 중요한 그분들하고 내용은 하는데 이 법안을 페이스북은 예. 또 그날 행사가 있던 그날인지 예. 그 다음날에 자, 이렇게 해서 김철수 후보 4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후보에게 역시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이제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2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아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윤창호 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 사회 모두가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솔직히 반성하고 또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난기본소득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하구가 5만 원 생계비 지원 저는 뭐 구청장님한테 몇 번이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예. 재정이 참 어렵다는 반응을 합니다. 예. 그 재정 어려워진 원인이 지금 그 신평동에 제2청사를 예. 335억 정도의 예. 큰 규모로 지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김철수 후보님 소속 정당의 구청장이셨던 전임 구청장께서 예. 하셨는데 그 3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지방채도 90억 나머지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 모든 예산을 다 끌어모아다시피 해서 예. 지금 거기에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지금 여윳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맞지, 그지? 예. 근데 그때 당시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또 여당 시절이고 여당의 지역위원장과 구청장은 늘 이렇게 상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제2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고 그때 과도한 재정 지출 때문에 긴급할 때 제대로 써야 될 돈을
이 사구청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도의적으로 좀 책임이랄까 뭐 일단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때 사구청에 대한 제2청사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부산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구청 청사를 짓는 게 그렇게 상당히 이렇게 유행하다시피 됐었죠. 그런데 유행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때도 사구청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2청사가 짓지 않았다면 파견된 이런 직원들이 옆에 있는 다른 개인 건물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아마 최 의원님께서 아마 잘 안 가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가니까 압니다만은 거기 가보면 아예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 좋습니다. 떡시루같이 이렇게 생활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생활이 예, 공무원들의 예. 어려운 처지를 처지를 이해를 개선한다는 것을 해주셔야죠. 지지를 하는데 너무 크게 짓다가 보니까 우리 사구의 재정의 능력에 벗어나는 예.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짓다 보니까 이런 재정난에 허덕인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자영업자 부분을 하셨는데 예. 자영업자 강조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산자부 상임위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예. 제가 우리 당의 예. 책임을 맡아서 예. 약 한 2년간 노력한 바가 있는데 예. 이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핵심이 예. 복합 쇼핑몰 예. 이게 하나 생기면 주변에 반경 한 4, 5km 내에는 1000개의 이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할 정도로 예. 그 위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합 쇼핑몰도 지금 대형 백화점처럼 예. 일요일 날 시기한다든지 또 입지 제한을 두어서 일반 상권, 전통시장을 벗어나서 일반 상권의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못 짓도록 하는 예. 그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데 우리 김충수 후보 소속인 당에서 당의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의사일정 그 협조를 안 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를 바라면은 당연히 그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인 당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 내용들은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 대한 내용들은 자, 김 후보님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최인호 후보님 4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경과됐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최인호 후보, 김척수 후보 순으로 답변을 듣겠고요. 시간은 2분 30초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하구의 도로 사정은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하단 오거리부터 현재 공사 중인 을숙도 대교와 장림곡의 지하차도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할 후보자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호 후보 2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을숙교 대교와 장림곡에 간 그 지하차도는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예결산 위원으로 할 때 처음에는 125억으로 예산이 잡힌 것을 20억 더 정액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 오거리의 정체 문제는 대책으로 승용차를 좀 줄이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차를 줄이자는 말씀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첫 번째 길은 지하철 이용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하단 사상선 또 2022년 연말에 빨리 완공을 해야 되고 또 하단에서 녹산까지 가는 이 도시철도도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사업화를 확정짓고 올 연말에는 국회에서 설계 비용을 한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3년 안에는 반드시 하단 녹산선이 착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에는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단 단리 교정에는 버스 노선이 미약해서 버스를 타고 싶어도 상당히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일부 성과도 있겠지만 이 버스는 공영 성격이고 또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만큼 버스 노선을 아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만약에 그 적자가 늘어나면은 시가 그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버스 이용률도 높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량을 분산해야 됩니다. 우선 그 제2대 D터널을 빨리 건설해서 충무동이나 구시가지로 가는 차량들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지금 올해 착공하고 있는 음궁대교
이것도 빨리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강서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를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단에 SK뷰 아파트에서 부산역 뒤편으로 가는 성악터널, 우리 성악산을 관통합니다. 7.8km짜리고 6,200억, 뭐 많게는 한 7천억까지 봅니다만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반드시 착공을 해서 이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하구의 교통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척수 후보 2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하단 오거리의 교통 정체 정말 심각합니다. 하단 오거리 교통 체증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하면 괴정에서 녹산 방향과 또한 동아대학 방향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 다리를 한 개 더 낳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은 쉽지만 환경 문제나 민원 문제나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에 최인호 후보하고 반대되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최인호 후보는 괴정천을 개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괴정천을 강변도로까지 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오거리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함이죠. 하단 사거리에서 동주대학까지 삼복도로를 또 연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괴정 이동에서 하단까지 삼복도로가 완성됨으로써 사갑의 교통 체증을 이렇게 해소하면 물론 하단 교차로로 몰리는 차량들을 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 문제는 어느 한 지점에만 이렇게 해결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하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의 핵심 공약인 서부산 터널의 조기 착공과 함께 괴정천 복개도로 연결 사업, 또한 괴정 일대 마을버스의 체제 개편, 하단 녹산 간의 도시철도 조기 추진 등으로 지역 교통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괴정천 복개도로를 활용해서 서부산 터널과 낙동강변도로를 연결하여 하단 오거리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괴정천 오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러한 사고 맞춤 교통 인프라를 반드시 확충시켜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를 만들고 사를 서부산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킵니다. 네. 자, 사하구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분의 답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한 사하갑 후보자 토론회,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먼저 김척수 후보부터 1분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사하 가족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30년은 사하만 생각하고 사하만 사랑하고 사하만 바라본 저 김척수에게 사하는 오랜 삶의 터전이자 정치적 고향입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하 발전만 꿈꿔왔습니다. 정치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미래통합당입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척수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4년 임기 동안 세비 30%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집권 세력을 견제할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인호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사하 국민 여러분, 우리 사하가 참 힘듭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이 낙후된 사하를 누가 발전시킬 능력이 있느냐, 누가 일을 잘 할 사람이냐, 누가 더 책임자냐, 이것을 놓고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 최인호는 하단 녹산선, 제2대 D터널 이런 대형
공사 현안들뿐만 아니고 성악산 치유의 숲부터 아주 골목골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들을 챙겨왔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저의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한국 정치 확 바꾸겠습니다. 주민들은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산성의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한마디로 싸움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하의 근본적인 발전과 정치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두 분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사하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